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기억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관리객이 맞습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니은만 빼고 기억, 디귿, 리얼 5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 결정해주면 뒤에 가서 국토계획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개인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 행위할 때 여기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죠? 용도 지역에 맞게, 용도 지구에 맞게, 용도 구역에 맞게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맞게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럼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구체적으로 개발 행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개발 행위 허가는 누가 합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는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국장이나 도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는데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개발하는 정도를 억제하는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와 대응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하는 것은 이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구역. 이런 개발행위, 여기는 이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특광, 별별, 시장군수. 근데 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됐을 때, 지역의 난개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상급기 안에서 좀 통제를 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스스로가 통제할 수도 있어요. 항상.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상급기관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위하는 것 여기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방안,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얘네들 도시군 관리局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局끝나서 여기까지. 이것도 도시군 관리局아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局하는 것 아닌 거 하는 데서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약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주택법에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전에 이제 꽤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우리 뭐 부동산 공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제, 주택법에 있는 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될 가능성도 있고, 그보다는 얘네들이나, 이제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지문에 나왔을 때. 이제 이거 이 세 가지. 특히 여기 구역부터 해서 용도구역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가 아니에요. 국장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 받는 것 아니라는 거. 여기는 이제 도시군 관리 벗어난 거예요. 자치단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하는 거. 누가요? 이 사람들. 근데 이거 제한하는 것은 이제 상급적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 법칙에 시범도시 지정하는 거.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서 누가 지정합니까? 이제 국장이 지정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분석을 좀 자꾸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머릿속으로 자꾸 인지하시고 해야 됩니다. 41페이지. 옳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뭘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 할 수 있다. 도시공관리 결정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회장이 결정한다. 도시공관리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예요. 다음 날이 아니고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도시공관리 결정 전에는 허용됐지만 도시공관리 결정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이미 시작했어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 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이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저기로 올 때. 그럴 때 여기서 이미 전용주거에 허용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착수가 됐어요. 이미 착수가 됐을 때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결정됐을 때 계도 시수 신고하고 제일 친하는 누구예요? 신고하고 친하네. 시오. 신고하고 친하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해야 된다 해서 시오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시 해가지고 외웠던 거. 그래서 이제 잘못됐고,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 비용을 위반을 제한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전부, 일부 다 가능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아주 공적일 때는 부담 안 시킬 것이고 아주 사적일 때는 전부 부담시키는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일부만 부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9번 주민이 도시공관리 위반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으로 틀린 것은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지문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설문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지문에 국공유지 제외하는가, 포함하는가 언급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공유지 제외된다는 것이 국토기획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도시활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도시활법은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도로 설치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다. 그럼 이거 포함해서 5분에서 하다 이거 빼고 5분에서 하다. 이거 빼고 국공유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빼고 어차피 국공유지 관리청은 도로 설치하자 하면은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빼고 5분의 4. 얘네들이 만약에 국공유지 관리청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다 화자해가지고 하다면 사유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너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빼고예요. 빼고. 제외하고. 근데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싶다. 도시개발구역. 특히 이걸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한다. 만약에 얘를 생각해 볼게요. 환지 방식.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국공유지 포함하고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국공유지 빼고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포함해서. 왜냐하면 국공유지도 이제는 하나의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였지. 사업하게 되면 얘도 하나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공유지 빼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얘를 무시하고 사업 진행해서 얘네들 무시하고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도시활법에서 포함해서. 도시활법 또 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근데 2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정리해서 공부하는 어려우니까 그냥 만약에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리면 도시활법은 포함해서 그리고 국토계획법 여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그냥 포함한다고 공부하고 들어가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정리하려면 어려우니까 얘는 하지 말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뺀다. 포함한다. 얘도 하나의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고 칠게요. 그냥 토지 소유자예요. 여러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나도 조합원이다 생각하세요. 국공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도 역시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해야 돼요, 빼야 돼요? 포함해서.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보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말고 도시개발법만 여러분 열심히 관심 가지세요. 그게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여기는 다른 거 틀릴 거예요. 숫자 같은 거 낸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5분의 4. 기반시설 정비는요? 막 헷갈리죠?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도로가 설치됐어요. 기반시설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차 운전할 때, 5분의 4. 기반시설이니까, 5기 4, 말이 되잖아요. 5기 4. 3분의 2, 3기 2. 안 돼요. 4분의 3. 4기 3, 안 돼요. 5기 4 운전해. 이거 말이 돼. 5기 4 운전해. 차가 만들어졌으니까, 5기 4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제. 5기 4는. 기반시설은 얼마요? 그러니까 5분의 4, 5기 4. 도로 기반시설. 5분의 4. 설치도 5분의 4고 정비 계량도 5분의 4예요. 다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얼마예요? 3분의. 이제 5기 3화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3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도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분의. 정비계획 변경 제한도 3분의. 정비계획 처음 수립할 때는 3분의 2 이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써먹기 어려우니까 그건 하지 말고 다 3분의 2. 5기 4만 5분의 4. 다음 이제 그래서 3번도 이제 3분의 2고 4번도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용도지구 지정으로 읽지 말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뭔가를 대체하고 싶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일단 그거부터.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그럼 제한할 때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아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얼마? 3분의.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42페이지. 예, 2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할 때는 관리계획 도서, 지정도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관리계획 도서 이것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 설명서 어디가 도서관이고 어디가 주차장인가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첨부서류는 그래 무시해도 되겠고 첨부해야 된다.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된다.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제한을 반영할지 말지. 그 기간은 며칠인가 혹시 아세요? 45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며칠? 45일 이내에 알려야 된다. 45일.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개발진흥지구 중 주거개발진흥지구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아니에요. 개발진흥지구라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합, 관광, 특정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저 특히 뭐만 할 수 있다?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할 수 있다. 산업교통.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때 국공유지를 빼고 그냥 국공유지는 어차피 찬성할 것이다 생각하면 얘는 빼고 이제 3분의 2 동의 받으면 돼요. 기반시설은 5분의 4. 1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여기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위반할 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거 하라고 했죠? 자, 근데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위반일로부터 얼마 이내 여기 위반을 썼죠. 자, 위반권자. 자, 위반권자가 위반하기 얼마 전에 이걸 했을 때 5년 똑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때도 생략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 할 때도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토지적성하고 재취약성만 해당되는 거고요.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을 포함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몽땅 생략할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몽땅 생략하는 거. 자, 그게 그러니까 남양주시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나이도 10이다. 나에 해당될 때 그리고 폐지, 해제 해당될 때 나대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하는데 여기다 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대지가 몇 퍼센트 미달해요? 2%.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여기 개발하다도 문제 없다는 것이 이미 평가된 거죠. 건축물이 빼곡이 들어서 있네요, 지금. 그죠? 개발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도로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디에 있을 때? 도심지에 있을 때. 상업적이나 상업적이 인접한 지역인 도심지에 있을 때, 그리고 몇 미터 이상의 정비,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을 때,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 목적인데, 그 도로, 몇 미터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12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고자 할 때, 안 한대요.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데 뭐 기초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소극적이죠? 폐지. 이거 폐지는 좀 전에 본 거예요.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퇴치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지구 지정할 때 역시 그것도 도시공,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략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요거 세 가지 말고도 다 생략할 수 있는 거고, 토지적성, 재취약성 생략 5년 있었고, 환경성만 생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성만 생략하는 거. 여기는 국토계획부에 있는 환경성 검토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칠 때, 무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 여기 더 어려운 거 거쳤는데 뭐 하라겠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나대지가 2% 미만이래요. 그럴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읽은 거는 다 생략하는 거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토지적성 생략하는 거. 토지적성만 생략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토지의 개발 가능성, 적합성,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무난한지, 탈이 없는 건지 토지 상태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이미 1등급 평가 받았어요. 그럼 토지적성 평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자연녹 빠지고 계획관리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근데 계획관리를 자연녹지를 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런까지 제가 말만 했지 듣지는 거기까지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이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하니까 힌트가 나니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데 할 때. 그래.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지금 토지의 적합 가능성을 평가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가능성을 요리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환지 방식이 뭐예요?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질퍽거리는 곳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잘 조성해서 주거단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가서 개발 가능성이 지금 가서 개발해도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평가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생략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이렇게 있고 뭐 이거 말고도 쭉 더 있는데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당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 이거는 뭐든 다 생략하는 거예요. 기초상. 당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생략할 수 있죠? 이건 환경성뿐만 아니고 토지적성, 재유치학성 다 생략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고자 할 때 승인할 수 있다고 했죠? 나이도, 시비 다 다른 법률. 그리고 다른 법률은 여기서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도는 뭐요? 상업적이나 상업적에 연접한 지역인 도시 지역의 도심지에 위치하는 거. 도심지, 그러니까 상업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심지, 상업적 또는 상업적에 연접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생략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는 전략만 보라고 했어요. 전략만.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나이도 12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략이 안 들어가죠?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한 사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거 말고 또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무슨, 도로, 수도 등 선형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공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근데 공간시설 중에서도 또 그러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생략해도 되는 게 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그걸 다 못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선형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이해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도로 같은 것들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하는데 길게 늘어서잖아요. 좁다랗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토지적성 평가 안 해도 돼요. 필요할 때는 교량 놓기도 하고, 다른 보강시설 설치해서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런 까지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설명을 제가 생략하는 그런 것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성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저랑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2, 3, 4, 5를 보는 거예요. 2, 3, 4, 5. 이게 아니면 다른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2, 3, 4를 정확히 해서 그거 찾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12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얘는 약간 이질적이니까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이건 용도지역이 나와서 12번까지는 봐도 되겠네. 12번까지 보겠습니다. 12번까지. 12번, 계속 봐도 되겠네. 12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도시적으로 결정 고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런데, 이건 이제, 본래, 여기,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다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또 용도지역을 우리 법률에서 정해준 용도지역이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게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세분해도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공부한 자연녹지 이런 것들 세분된 거 있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죠. 이런 거 할 때도 다 뭘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외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예, 도시군 관리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없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먼저 매립구역 공부할게. 두 번째 도시적 의제. 세 번째 농림적 의제 하는 게 있습니다. 매립구역은 바다를 메웠어요. 메웠더니 마침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성격과 매립 목적이 같아요.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더니 여기가 뭐예요? 농림지역이더라. 이럴 때는 여기를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그냥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나중에 이제 지역룸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동 결정. 그런데 매립을 했는데 얘가 옆에 있는 것과 성격이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용도지역을 정할 때 자동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지정해야 된다. 다를 때는, 같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다. 이래도 다른 거예요. 일부라도 다르면 도시군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일치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군 관리로 할 필요 없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또 도시 의제되는 게 있어요. 도시역 의제되는 것이 여기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바다라든가 하천. 그런데 이 공유수면이 마침 어디에?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어요.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했다. 그럼 여기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다가 뭘 지정고시했어요?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게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다 뭐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산업단지는 뒤에 뭐 국가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것들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요. 산업입지법에 농공단지는 도시를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발전소 그러니까 전원개발 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력발전소만을 설치하거나 송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항만구역, 어항구역인데 어디 연접해 있어야 돼요? 도시역에 연접한 경우. 다. 농림적 의제되는 게 있어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농림적으로 결정고시인 것으로 본다. 근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동 결정되는 거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산업입지법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도시적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된다.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아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 제가 읽은 것만 하면 안 본다 그러면 안 되는데 봐야 되는 건데 봐야 되는데 이제 취락지구라서 안 되는 거죠. 취락지구라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이제 도시적으로 보지만 취락지구와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렇지 않다.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아니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그 1번도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면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는 도시로 본다. 13번. 용도적 틀린 것은 뭐야? 봅시다. 여기까지는.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이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들 의견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방의 의견은 뭐 다 듣는 게 아니고 뭐 용광로 철 같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들. 이슈가 뜨겁죠? 용광로 철이니까 용광로 철. 용은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물론 주민 의견도 당연히 듣는 거고 광역시설 주 간선도로 같은 것들, 간선도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것들,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조그만 도로 말고, 이면도로 이런 거 말고, 주 간선도로. 그리고 도시 철도, 이런 것들. 공원이라든가 학교인데 큰 것들,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을 빼고 학교도 대학, 이런 것들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공공청사라든가. 다 기억 암기하는 것은 뭐 너무 낭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만약에 이걸 용광로 철도 기억 못하겠다. 용도지역은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들 듣는다. 이런 정도. 사소한 거 안 듣고 중요한 거. 근데 이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역의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불가피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조선시대에 막 뭘 쓰니까 생략하면서 막 간다고 그랬는데 축지법을 쓸 때 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서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경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안 들어요. 다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걸 혹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하는 말 나왔다면 지방 계획은 안 된다고 하면 돼요.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이것도 안 듣는 거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는 것도 그냥 지방 의견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지법을 쓴다 할 때는 축은 축소, 하나는 지구 단위 나오면 지방 의견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듣지 않는다. 혹시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이럴 때도 주민이나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 나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는 용도 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지가 됐어요.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아니죠? 만약에 완료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없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완료와 관련된 지문을 같이 내줄 거예요, 분명히. 그냥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이 환원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뭐 다른 지문에서 완료로 일한 경우 이걸 같이 내주거나 아니면 완료로 일한 경우를 보통 좀 더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해제가 되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해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도 요거는 이제 완료되는 것, 여기서 언제 완료되는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실패해서 해제가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인삼밭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몇 년? 인삼이니까 몇 년? 3년 동안 실시계 인가 신청을 안 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거든요. 저도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괜히 해봐야 또 이제 좀 너무 앞 뒤에 가니까 헷갈려. 인삼밭 해도 헷갈리니까 안 할게 이제. 아주 공부 많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 돼. 이제 9, 10월에 가서 그런 거 좀 해야 되겠. 9월에 지금은 이제 할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실패해서 사업이 구역이 해제가 되면 과거 용도로 환원하는 거고 성공하면은 환원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됐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좀 여기 예를 볼게요. 여기 도시적으로 의제가 됐잖아요 지금. 노란 건 다 뭐가 됐어요 지금? 도시적 됐죠? 도시적 중에 뭐예요? 모르지. 그냥 도시역이라고 했지 뭐 말 안 했는데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알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싶으면 무엇에 따라 성질 급한 사람 할 수는 있어요. 무엇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뭐에 따라? 보전 녹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보전 녹지. 하고 싶으면 보전 녹지. 아까 여기 용도적 안정해 준 것. 여기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따라? 보전이라고 했으면 맞았다고 할게요. 맞았어요 이제. 보전하면 100점 할게요. 자연환경 보전적에 따라 했어요. 이걸 물론 보전 녹지 보전 관리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 틀린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예 안 된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요. 관리적인데 세분 안 되면 보전 관리. 도시인데 세분 안 되면 보전 녹지. 그거 싫으면 이제 세분에서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세분에서 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구로 다시 결정해 줘야 돼요. 여기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전부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뭐 녹지역도 있을지 모르겠고 뭐 경우에 따라 전부 주거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규모일 때는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옆에 녹지지역 심지어 뭐 상업지역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분에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읽을 때 조금 편해졌으면 됐고 그거보다도 뭐 용도지역은 전부 도시군 관리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말고, 이제.
이건 크게 몰라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자, 다시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공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가 보다 읽어졌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됐습니까? 건폐율은요? 2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냥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20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까지 공부하신 거지만 이제 그것은 감정평가사 문제. 우리 문제는 그거까지 안 물어봐요. 감정평가사 문제가 그럼 더 어려우냐? 훨씬 쉬워요. 맨날 그것만 나와. 20%만 맨날 나와. 5년 동안 20%만 나와.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더 쉬워요. 이제. 대신 점수는 좀 높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역은 보존 녹지. 만약에 이제 한 단계 더 물어보면 20%는 맞긴 맞습니다. 14번. 도시공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량은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오기사, 기반시설 오기사 운전에 도로잖아요, 도로니까 오기사가. 532, 543 말이 안 되잖아요. 뭐만 말이 돼요? 오기사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여러 가지 말이죠. 기반시설은 그게 만약에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땅 주인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5기사예요. 5분의 4예요. 다른 거는요, 좋잖아요. 3분의 2고. 얘는 5분의 4.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신고만 하면 돼요.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허가를 또 받을 필요 없이 신고 후 기소하면 돼요. 여기는 3개월이고 거기는 30일이지만 그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또 까먹어도 이제 숫자 까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지 마시고 신고한다는 취지, 허가를 또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전체적인 틀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숫자는 했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안 따지니까 거기 얽매이지 마시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안 통네. 환경기초시설, 도시공관리를 결정한다. 맞죠? 기반시설이니까 맞습니다.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됐어요. 주민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 협의, 심의 이런 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돼요. 생략할 수 있고. 자, 국장이 결정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이 아까 여기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고 했죠. 얘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런 것들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계획으로서 그냥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시공관리계획을 뭐 관련해서 국가계획 관련해서 수립 입안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조정요구. 도시공관리계획 그러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상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정 요구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데 입안은 이 사람들한테 안 돼. 여기밖에 안 돼요. 이제 그걸 입안하지 않은 그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여기서도 조정 제도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정 요구할 수 있어요. 단독을 할 수 있고 공동을 할 수 있고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요구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조정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응하지 않으면 입안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보다 얘가 더 잘 나오지만 답이 잘 아니니까 얘는 좀 제가 좀 쉽게 해도 좋다 그랬어요. 간평은 얘가 답이에요. 단독으로 못한다. 맨날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선을 잘 긋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시험, 요거는 여기 시험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시험에 만들게 강의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공방 나오는 것도 여러분한테 하고 이쪽에 나오는 것도 저쪽에 하고 그럼 여러분들 부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 대신에 얘는 잘 안 나오지만 알아야 돼요. 자, 도지사가
조정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국장만 위반할 수 있는 거 관련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자기가 위반한 것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결정 하나 할 수 있고 또 결정하는 게 여기서 저거 뭐예요? 저거 그냥 바로 볼까요? 여기는 개발 제한고요. 또 하나 있죠? 무슨 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고요?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고. 그래서 가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부연한 설명에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장이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결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볼 필요 없이 그냥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면 이걸 파악해야 되지만 그냥 국장이 결정하는 거 물어볼 때는 국장이 위반한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위반한 거, 이렇게 위반한 거. 얘는 너무 길어서 안 나와요. 그럴 때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때 앞에 볼 필요 없이 그냥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래서 3번은 국가기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 것. 이것은 이제 결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볼 것도 없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15번은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맞게 나왔죠? 이제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 매립구역은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를 위반 결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관리객 필요 없다니까. 관리객 필요 없어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가끔 문제집에 이제 그걸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냥 결정됐다는 취지 말라는 거예요. 고시는 나중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건 보지 말고 그런 것들. 제가 강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립구역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건 맞잖아 이제. 이건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을 때는 다툼이 뭐 거의 없어요. 다툼이 있어도 그건 뭐 정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들은 타당성이 없거든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역시 그 매립구역과 성격이 다른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들의 피해주게 이렇게 여기 용도지역을 농경지 하느냐, 농약 날라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5번처럼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같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를 위반 결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어렴풋이 알았어요. 말하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이러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꾸 그 의미를 명확하게 조금씩 이제 확고히 해야 돼요. 이렇게 의미를 이제. 16번은 오늘 풀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도 어차피 안 풀 거니까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생략하기 위해서 볼게요. 도시공 관리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일단 가입해 놓고 가입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분은 뭐 여러분 자유니까 괜찮아요. 가입 안 하고 뭐 별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 듣기 싫으면 자연공원이나 자연취락지구는 60가지예요. 자연취락은 알아야 돼요. 제가 말을 만들어 드린 거 알아야 돼요. 뭐 할 때 60 하라고 했어요. 자취할 때 60 하라고 했어요. 영양실조 올리니까. 그래서 산업유지법에 따른 농공단지는 70인데 산업단지는 80인데요. 이거는 지우라고 했는데 옆에 쓰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울 건데 왜 쓰는지를 모르겠네, 저는.
수산자원보호구는 40이고 도시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이고 자연녹지는 30인데요. 그래서 답은 2번이지만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아무튼 저는 강의를 뭐 앞으로 많이는 안 하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안 나와요, 절대. 29회 때 나왔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와요. 얘네들은 아주 호가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이거 틀리면 양은 좀 많지만 제가 정리해둔 거. 50, 60, 70, 90, 80, 80, 70, 007 그리고 사계절 20% 이거 알아요. 이거. 근데 만약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성장관리 방안은 보존 용도나 유보 용도지에 지정할 수 있는데 보존 용도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건폐를 완화를 안 시켜주고요. 유보 용도 지역은 완화를 시켜줘요. 유보 용도 지역은 생계 자유예요. 생계 자유 그랬죠? 이거 생산 관리 그렇죠? 계획 관리, 자연 녹지 그래요. 얼마씩 성장해요? 10씩 성장한다. 계획 관리는 생산 관리 얼마? 30. 계획 관리, 자연 녹지 30. 그거는 이제 그거 하시라고. 이거 하지 말고. 자취는 60이고요. 그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그걸 공부해야 돼요. 한다 그러면 혹시 가능성이 걔가 좀 더 있고 더 쉽잖아요. 기억하기도. 이건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볼 때는 알겠지만 나중에 또 이 뒤섞어 놓고 다른 거 내게 되면 헷갈려서 안 돼요. 또. 17번.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것부터, 이거 할 거 아닌데, 지금 왜 진도가 이렇게 교과서가 조금 섞여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뭐 한번 몇 문제 더 볼 수는 있겠는데, 오늘 보는 것은 토지용 계획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말고, 10분 쉬었다가요, 49페이지 30번부터 보겠습니다.